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늘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모처럼 선선한 공기 속에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2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전까지는 5에서 20mm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최근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해 원주시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회공헌사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횡성군 공근면에서 소맥축제가 열립니다. 같은 기간 열리는 이모빌리티 페스타와 연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9월 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셀프 주유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여 곳에서 1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감시 소홀과 화재 수신기와 방화벽 등 안전설비관리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적발된 셀프 주유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원도 내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고 100여 곳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고 있지만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나 정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 지역의 빈집은 2023년 기준 8만 3천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ESG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부터 아동 진료비를 지원하는 하늘 반창고 사업까지 다양한 영역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안전관리실 ESG 관리부의 차혜영 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폐의약품 수거 사업의 사업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로 이전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공단은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진행 중인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원주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 조금 더 확장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미 전국의 건강보험지사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 시민의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원주 우체국과 협업하여서 우체국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폐의약품 수거함은 우체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우체통 디자인으로 지금은 보기 힘든 우체통 모양으로 폐의약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생활용품을 사러 가시는 대형 마트와도 협업을 통해서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눈에 띄는 자리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캠퍼스 내에서도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주에 소재한 5개 대학교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그리고 네. 학생들이 또 대학교에서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우체통 디자인으로 설치해서 눈길을 일단 끌 것 같네요. 네네. 네,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따로 수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병원에 가시면 아마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아오시게 됩니다. 예. 약을 모두 복용하실 경우에는 의약품이 남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도 집집마다 남겨진 의약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폐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의약품들을 이제 변기나 하수구,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리실 경우에는 항생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하수나 토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다시 하천과 토양에 스며들면 하천에 사는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이 그 물을 먹고 다시 우리 식탁에도 올라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설명을 들으면서 집에 수많은 약이 떠오르거든요. 처방은 네. 받아왔지만 다 복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먹어야지 방치해뒀다가 결국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잔뜩 있는데 막상 네. 버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알아갑니다. 네네. 네,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폐의약품을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수거함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수거함의 이용 방법은 부착을 하였고요. 네. 자세한 처리 방법은 이제 양이 좀 많아서 QR코드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선 가루약의 경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된 형태 그대로 배출하시면 되고 알약이나 캡슐약은 포장재를 제거한 후 내용물만 배출하시고 물약이나 시럽은 약재를 한 곳에 모아서 밀봉하여 버려주시면 됩니다. 연고는 종이 포장지를 제거하시고 용기 그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또 가정마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의약품이 아닐 경우에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조제된 약봉지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리 제거하시고 수거함에 섞이지 않게 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가루약 네. 형태, 캡슐약, 물약, 또 연고 다양한데 각각에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약봉지 제거해서 수거함에 섞이지 않게 배출해달라고 당부를 해주신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 수거된 의약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궁금한데 우선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폐의약품이 수거됐는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시민 여러분께서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저희가 전문 업체가 매월 가서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거한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리되고 지자체의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소각하고 잔해물은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수거한 폐의약품의 수거량은 약 37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량이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영월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의 하늘 반창고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진료비 지원 사업인지 오늘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공단의 사회공헌 브랜드 하늘반창고를 소개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하늘반창고란 뜻은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색과 상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반창고를 합친 말로 언제나 국민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반창고를 붙여드리겠다는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네. 2011년부터 진료비 지원을 시작하여서 전년도 24년까지 총 730명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화상을 입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열탕 화상으로 양팔이 움직일 수 없었는데 저희 진료비 지원을 통해서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사례가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전국의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영월 의료원과 같이 지역의 의료원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육시설에 있는 공단의 하늘반창고 키즈 아동에게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에도 ADA 치료와 같은 주의력 결핍장애나 과잉 행동장애 등 병원 밖에서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같이 받아야 하는 질환도 저희가 포함하여서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네, 실질적인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그럼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국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참여 병원을 모집을 하였고요. 진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6개 협력 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제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로 저희가 폭넓게 지정하였고요. 강원도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영월의료원과 속초의료원이 협력병원입니다. 진료비 지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16개 지정된 가까운 병원에 사회사업팀이나 환자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일산병원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아동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반창고 키즈 진료비 지원은 공단의 184개 지사봉사단과 결연이 되어 있고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며 병원과 심리치료기관 이용 후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늘 반창고 사업과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아무래도 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고 계실까요? 오늘 소개드린 사업 외에도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사업은 어린이, 청년, 어르신 등 대상 범위가 매우 넓어서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공단 본부는 원주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국의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는 각 지자체별로 소통하면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 상생, 경제 활성화, 미래 인접성, 문화유산 보호 등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이나 지역 밀착형 활동이 있다면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ESG 경영을 위해서 환경과 사회공을 정복한 웨스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4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의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축제 참가와 지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마켓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연합봉사, 원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의 행가래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주로 이전한 지 어느덧 올해로 10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안전관리실 ESG 관리부의 차혜영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횡성군에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제3회 소맥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맥축제 이름부터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한우와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축제인 거죠? 네, 소맥축제는 2023년에 처음 개최됐는데요.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횡성 한우를 맛볼 수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수제 맥주까지 더해져서 제대로 된 소맥 조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소맥축제는 지난해 8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욱 특별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식음존의 좌석이 파라솔 좌석으로 일률적이었는데요. 올해는 선쉐이드 존을 준비해서 보다 시원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고요. 캠핑 테이블 존을 도입해서 친구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모여 앉아 공연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횡성 한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크, 곱창구이, 육회 등 시식할 수 있는 맛 체험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미각을 만족시킬 예정이고요. 횡성 인근 지역 4곳의 수제 맥주 업체가 참가해서 시음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외 볼거리로는 1일차 5일에는 클라이맥스 크루 래퍼 아비나가 출연하는 댄스 경연 대회가 진행되고요. 2일차에는 김정선 밴드의 화려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일차에는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홍성호의 공연과 면민 노래자랑이 개최됩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소맥축제 장기연 수석 부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공군 소맥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군면은 농촌 소멸위기에 직면한 작은 면단위 지역이지만 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젊은 세대가 모여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축제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축제 장소인 공군 베이스볼 파크는 야구장 4면과 축구장까지 갖춘 최신 시설로 젊은 감성과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활기찬 공간에서 축제가 펼쳐집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부터 방문객까지 전 세대를 어우르고 또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주를 테마로 한 행사인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5차례 추진위원회를 열 정도로 안전대책에 중점을 많이 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체계적인 교육도 마쳤다고 합니다.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을 대비해서 6개 주차장과 3개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했고요. 경찰,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해서 교통 흐름과 주차 통제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2인 1조 순찰팀 3개조를 운영해서 과음자 발견 시 즉시 귀가를 돕고 택시비 및 할인 쿠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횡성의 신성장 동력 사업인 이모빌리티 페스타 축제도 함께 열린다고요? 네, 미래 교통수단과 첨단 기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모빌리티 페스타가 횡성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고요. 이모빌리티 페스타 스탬프 투어 완주자에게는 소맥축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주 한 잔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공근 소맥축제 스탬프 투어 완주자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대리운전 및 택시비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맥축제 장기연 수석 부위원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공군 소맥축제는 농촌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공군면이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안전과 즐거움을 모두 챙겨서 누구나 편안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공군면 베이스볼 파크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 꼭 오셔서 횡성 한우와 시원한 맥주의 맛을 즐기시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기간 횡성 종합운동장에서는 이모빌리티 페스타도 열리고 있으니 두 축제 모두 방문하셔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축제장 안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는 한우와 시원한 맥주가 함께하는 소맥축제. 듣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가고 싶어지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즐기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연결합니다.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면온천 일대가 정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면온천 하천 구간 3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정비공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단기간 집중 강우가 잦아지면서 하천에 퇴적한 흙과 수초, 각종 부유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창군은 모두 3억 1,900만 원을 투입해 하상준설, 퇴적토 제거, 유수소통 지작물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중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된 후 하천의 유수 기능이 회복되며 취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비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의 위기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동 상담실이 설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을 위한 이동 상담실 해피 700온인데요. 평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8월 28일 대관령 해피 700센터 대관령 거점 상담실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지형과 교통 편의와 같은 지역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상담 기간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관령 해피 700센터 내에 거점 이동 상담실을 열게 되었다고 평창군은 밝혔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대관령 내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청소년 지원과 자원 발굴을 위해 네트워크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관령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이동 상담실 개소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평창군에서 운영 중인 개방산 오토캠핑장이 5년 연속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방산 오토캠핑장이 5년 연속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 숙박부문 우수시설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환경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캠핑장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또 캠핑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양한 이용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 기능을 확장하고 있고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숙소를 신설해 새로운 휴양 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창군의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개방산 오토캠핑장 저도 못 가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객의 사랑을 받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평창군 군립도서관의 독서의 달 프로그램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평창군은 군립도서관인 진부대와 봉평, 대관령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 읽기 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말금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도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공연 체험, 전시, 독서 권장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체 도서 반납 시 즉시 대출이 가능한 연체 사면, 도서 대출 영수증 응모 추첨 이벤트, 어린이 독서관 시상, 추천 도서 챌린지 등 다양한 독서 권장 행사도 운영합니다. 이번 평창 군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평창군 각 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축제와 행사가 많은 9월이죠. 이번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서 도서관에서도 축제 못지않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평창군의 어린이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12월 17일까지 면원초등학교 1, 2학년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운동 강사와 영양사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교구와 자료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장기 아동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심과 교육이 중요한데요.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 농특산물의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30일까지 한 달간 올해 하반기 지역 내 농특산물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품 가운데 296개 품목이 군수 품질 인증 사용 승인 대상입니다. 하반기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산업팀을 통해 축수산물과 농수축산인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10가지 항목 심사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걸쳐 평창군 농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됩니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수산물 1년에 1회 연장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평창군 소식 나눠봤고요. 9월 2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